10달이라는 긴 기다림, 온몸의 뼈가 마디마디 부서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은정은 정신을 놓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죠. 드디어 내 아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은정은 희미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때 의사가 땀방울을 닦으며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산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은정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곁을 지켜야 할 남편 정훈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죠. 은정은 진통제 기운 때문에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며 정훈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는커녕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은정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누구야? 이 시간에 누가 그렇게 전화를 해? 그러자 정우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로 숨기듯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아, 아니야. 엄마랑 누나야. 그냥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정훈의 말과는 다르게 주머니 속에서는 여전히 진동이 계속됐죠. 은정은 의아한 마음에 다시 물었어요. 뭐래? 벌써 아기 소식 들으셨나 봐? 아기 사진 보내달라고 독촉하시는 거야? 정우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대충 대답했어요. 응, 그런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정훈의 목소리는 너무나 짧고 건조했어요. 아빠가 된 환희보다는 마치 밀린 숙제를 치우려는 사람처럼 조급함만 가득했죠. 그때 간호사가 포대기에 예쁘게 쌓인 아기를 품에 안고 다가왔어요. 산모님, 아기 보실래요? 정말 건강하게 잘 나왔어요. 아빠 닮아서 장군감이네요. 간호사의 말에 은정은 떨리는 팔을 뻗어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뭉클함이 팔에 전해지는 순간 은정의 눈에선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들, 엄마한테 오느라 고생 많았어. 정말 사랑해. 은정은 아기의 보드라운 볼을 만지며 감격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그 감동적인 순간에도 정우는 오로지 사진 찍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아기를 한번 안아보겠다는 말도 없이 마치 취재 기자라도 된 것처럼 찰칵거리는 소리만 연신 내뱉었죠. 1장, 2장, 10장이 넘어가도록 정우는 셔터만 눌러댔어요. 이 정도면 됐지? 화질 잘 나왔나 모르겠네. 은정은 남편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물었어요. 여보, 사진은 나중에 찍고 아기 한번 안아볼래? 정말 따뜻해. 하지만 정우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아, 응. 나중에. 지금은 엄마한테 빨리 보내야 돼. 엄마가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거든. 정우는 아기에게서 시선을 돌려 휴대폰 화면 속 메시지 창만 만지작거렸어요. 아빠로서의 기쁨보다 시어머니의 명령이 더 우선인 듯한 그 모습에 은정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가자 병실 안에는 다시 기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정우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러다 다시 진동이 크게 울리자 은정이 참다 못해 말했어요. 받지 그래? 어머님 전화인데 계속 안 받으면 걱정하시잖아. 아, 응. 받을게. 잠시만. 정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복도로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정훈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죠. 네, 엄마. 아들이에요. 건강해요. 사진 방금 보냈어요. 확인하셨어요? 은정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제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이를 낳은 아내의 상태를 살피기보다 시댁에 보고하는 것이 먼저인 남편을 보며 묘한 소외감이 들었죠. 정훈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그는 은정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은정아, 엄마가 지금 너랑 통화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바꿔줘도 돼? 은정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지금요? 저 방금 애 낳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 전화를 하신다고요?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꼭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대. 잠깐만 받아봐. 정우는 은정의 대답도 듣지 않고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대주었어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말순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은정아, 출산 수고했어. 아들 낳아서 참 다행이네. 우리 집안대 끊길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축하한다는 말보다 다행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섭섭했지만 은정은 예의를 갖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순의 본론은 그 다음부터였죠. 그래, 수고한 건 알겠는데 말이야. 병원비는 정훈이가 처리했지? 네 친정에서 보태준 건 없고? 은정은 당혹스러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출산한 지 1시간도 안 된 며느리에게 병원비 출처를 묻다니요. 네, 정훈 씨가 냈어요. 저희 모아둔 돈으로요. 그래, 그럼 됐어. 근데 앞으로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 텐데 너희 통장에 잔고는 좀 넉넉히 있니? 준비는 돼 있는 거야? 준비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건 왜 여쭤보시는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리자 말수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긴 뭐가 왜야? 우리 손주 앞날이 걱정돼서 그러지. 너 지금 일도 안 하고 노는데 정훈이 외벌이로 그 귀한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이 말이야. 네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 아들만 고생해. 알겠니? 어머님,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가 힘들어? 누워서 전화 몇 분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유난이야? 이것도 못 참아? 말수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은정을 몰아붙였어요. 결국 은정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봬요. 그래, 태어날 때 우리 집으로 바로 와라. 산후조리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중요한 결정할 게 있으니까 꼭 와야 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은정은 휴대폰을 정훈에게 돌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대체 태어나자마자 시댁으로 오라는 이유가 뭐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데?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그냥 아주 중요한 일이래. 중요한 일이 뭔데 산모를 조리원도 못 가게 불러? 여보, 당신이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냐? 은정아, 제발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나도 피곤해 죽겠어. 지금 말하면 상황만 복잡해져. 정우는 짜증 섞인 말투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은정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날 저녁 면회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선영이 병실로 들이닥쳤어요. 선영은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오자마자 요란스럽게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 올케. 정말 수고했어. 애가 아주 정훈이 판박이네. 말수는 은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기 침대로 직행했어요. 내 강아지, 우리 손주. 정말 잘생겼다.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라 다르네. 은정은 아픈 몸을 간신히 일으키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수는 그제야 뒤를 돌아보며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누워있어. 괜히 일어나서 어지럽다 어쩐다 소리하지 말고. 옆에 서 있던 선영이 은정의 침대 옆에 앉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어요. 근데 사돈 어른들은 안 오셨어? 딸이 애를 낳았는데 아직도 안 보이시네. 친정 부모님은 내일 오시기로 했어. 거리가 좀 멀어서. 어머, 그래도 그렇지.
첫 손주인데 바로 달려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돈 어른들 참 여유로우시네. 우리 엄마 같았으면 벌써 병원에서 살았을 텐데. 선영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은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말순이 다가와 은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은정아, 내가 아까 전화로 한 말 잊지 않았지? 모레 퇴원하면 조리원 예약 취소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사돈 어른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머님 예약금도 다 냈고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돈 아깝게 무슨 조리원이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토달지 마라. 너랑 정훈이 그리고 우리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 말수는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어요. 덩그러니 남겨진 은정은 남편 정훈을 쳐다봤지만 그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죠. 은정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어요. 이들이 꾸미는 일이 무엇이든 절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었지만 은정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어요. 은정은 당연히 산후조리원으로 향할 줄 알았지만 정우는 차를 시댁 방향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욱신거리는 허리를 감싸며 조수석에서 아기를 간신히 지탱하며 물었죠. 여보, 산후조리원 바로 가면 안 돼? 나 지금 밑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은정의 간곡한 부탁에도 정우는 앞만 주시하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먼저 오래. 중요한 얘기 있다고 신신당부하셨잖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금방 다녀올게. 어른이 오라시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냐? 남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고 은정은 더 이상 대꾸할 기운조차 없어 눈을 감아버렸어요. 시댁 앞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마중을 나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과할 정도로 친절한 모습이었죠. 왔구나. 내 강아지랑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어서 들어와. 내가 너 주려고 아침부터 미역국 진하게 끓여놨어. 은정은 아기를 안은 채 절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잘 먹겠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누이 선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선영은 은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 올케 언니, 드디어 오셨네요. 우리 조카 얼굴 좀 봐요. 어머, 진짜 인형 같네. 어쩌면 이렇게 오빠랑 똑 닮았대? 선영은 아기를 들여다보며 연신 감탄을 내뱉었지만 은정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말수는 억지로 은정을 소파에 앉히더니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내왔어요. 일단 이거부터 다 비워라. 출산하고 나서는 무조건 국물을 많이 먹어야 몸 회복이 빠른 법이야. 은정은 어머님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국그릇을 받았어요. 뜨거운 국물을 몇 숟가락 떠먹으며 몸을 녹이고 있는데 말순이 아주 자연스럽게 옆에 앉으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은정아, 이제 너도 엄마가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 귀한 손주 키우는데 앞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니? 아이 통장은 벌써 준비해뒀지? 갑작스러운 돈 이야기에 은정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아이 통장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참이라서요. 그러자 말순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바뀌며 높아졌어요. 뭐, 아직 생각을 못했다고? 너 참 태평하구나. 애 낳기 전부터 그런 건 다 설계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라는 사람이 말이야. 은정은 갑자기 죄인이 된 기분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출산 준비하고 애 낳느라 미처 신경을 못 썼네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처음이니까. 근데 말이야, 내가 정훈이한테 슬쩍 들었는데 너한테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며? 순간 은정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는 정훈을 바라봤죠. 정훈은 은정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어머님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말수는 은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압박하듯 물었어요. 정훈이한테 다 들었다. 매달 네 친정에서 500만 원씩 꽂아준다면서? 그게 사실이지? 은정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사실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제 생활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그럼 됐네. 고민할 거 뭐 있어? 그 돈으로 우리 손주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차곡차곡 모으면 되잖아. 은정은 당황해서 급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그건 제 개인적인 생활비입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 쓰려고 받는 거예요. 말순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은정아,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애를 낳았으면 이제 너는 없어. 오로지 애 엄마만 있는 거지. 내 돈이 어딨고 내 돈이 어딨어? 그 돈은 전부 이제 이 집안 돈이고 애 돈이지. 옆에서 지켜보던 시누이 선영도 얄밉게 끼어들었어요. 그 500만 원이 사돈 어른들이 주시는 거라면서요? 매달 500이면 1년에 6천인데 그 큰 돈을 언니 혼자 꿀꺽 하시게요? 정훈이는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선영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은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건 제 친정에서 저를 생각해서 주시는 돈이잖아요.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목소리 떨리는 것 좀 봐. 언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다 조카 잘 키우자고 하는 소리예요. 애 분유값에 기저귀 값이 장난인 줄 알아요? 나중에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려면 지금부터 그 돈 다 모아둬야지. 말수는 이제 은정의 코앞까지 바짝 다가와 앉으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은정아, 잘 들어라. 그 500만 원은 이제 내 돈이 아니야. 우리 집안의 손주 돈이야. 알겠어? 어머님, 그건 제 명의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제 권리예요. 알겠냐고 묻잖아. 말순이 소리를 버럭 지르자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영은 기다렸다는 듯 아기를 뺏어들며 혀를 찼죠. 봐요, 올게. 애도 지금 엄마가 돈 욕심 부리는 거 알고 우는 거라니까요. 애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은정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통장 새로 만들어라. 애 이름으로.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그 500만 원 토달지 말고 다 입금해.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어머님이 관리하신다고요? 제 돈을 왜 어머님이 관리하세요? 내가 돈 관리할 줄이나 아니? 젊은 애가 500만 원씩 생기면 헛바람 들어서 백화점이나 다닐 텐데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우리 손주 위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둘 테니까 넌 시키는 대로만 해. 이제 시집 온 여자가 무슨 내 돈을 따져? 전부 집안 돈이지. 은정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죠. 은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딜 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너 내 말 대답 확실히 하고 가. 말순이 소리를 질렀지만 은정은 선영의 품에서 아기를 낚아채듯 받아 안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리원 가야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정우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은정을 뒤따라 나왔어요.
차에 올라탄 은정은 창밖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 정우는 운전대를 잡고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침묵만 지켰죠. 은정은 결심했어요. 저들이 내미는 탐욕스러운 손길로부터 내 인생과 내 돈을 기필코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곤히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잠시 평온을 찾으려는데 조용한 방 안으로 정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정은 아기가 깰까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 지금 통화 괜찮아? 아기자? 전화기 너머 정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고 날카롭게 들렸어요. 은정은 직감적으로 또 무슨 일이 터졌음을 느꼈죠. 응, 아기 방금 재웠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목소리가 급해? 은정아, 지금 큰일 났어. 누나가 친척들한테 다 전화했나 봐. 당신 친정 얘기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손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누나가 뭘 안다고? 그게 장인어른이 엄청난 재벌이라고 소문이 쫙 났어. 누나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서 이미 고모들이랑 숙부님들까지 다 알고 계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은정은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누나가 어떻게 알았어? 나 당신한테만 비밀로 해달라고 겨우 말했던 거잖아. 엄마가 누나한테 말했나 봐.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는 거 보고 엄마가 추측하신 것 같은데 누나가 그걸 살을 붙여서 온 집안에 퍼뜨린 거지. 지금 친척들 난리야. 왜 그런 큰 사실을 숨겼냐고, 결혼할 때 왜 사돈어른 신분을 속였냐고 다들 한마디씩 해.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이마를 짚었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던 바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나 숨긴 적 없어.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집안 배경이 우리 결혼 생활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그러자 정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정도면 당연히 말했어야지. 장인어른이 그렇게 크게 사업하시는 김도연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어? 이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어. 은정은 남편의 노골적인 반응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당신 나 아빠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사랑해서 시작한 거 아니었어? 아빠가 누구든 그게 지금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 당신이 재벌집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 집 대우가 달라졌을 거고 내 어깨도 더 펴졌을 거 아니야.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이게 뭐야? 정훈의 소리침에 아기가 움찔하며 깨어나려 하자 은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죠. 다음 날 오전 몸조리 중인 은정의 방으로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 말순이 들이닥쳤어요. 뒤에는 역시나 시누이 선영이 승전보라도 울리는 표정으로 함께였죠. 은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을 작정이야? 말순의 얼굴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며느리를 걱정하는 눈빛은커녕 금광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탐욕스러운 계산이 눈동자에 가득했죠. 어서 앉으세요, 어머님. 조리원까지는 웬일이세요? 앉을 것도 없어. 빨리 결판을 내야 하니까. 말수는 팔짱을 낀 채 은정의 침대 앞에 버티고 서서 취조하듯 물었어요. 은정아, 사돈어른이 그 유명한 김도현 회장님 맞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건설사 운영하시는 분 말이야. 은정은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작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네, 맞아.
세상에 그런 분을 아버지로 두고 어떻게 입을 싹 닫고 살 수가 있어? 너 우리 집안을 우롱한 거 아니니? 그런 대단한 집안 딸이면 결혼할 때부터 예단이며 혼수며 급이 달랐어야지. 옆에서 지켜보던 선영이 얄밉게 거들며 눈을 희번덕거렸어요. 옳게,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안이면 당연히 우리한테 자랑도 하고 도움도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사돈어른 신분을 숨기고 우리 오빠를 고생시키다니 옳게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저는 제 집안 배경이 결혼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정훈 씨 아내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머, 옳게. 그런 집안이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을 사돈 어른은 하루만 해도 버실 텐데. 선영의 과장된 반응에 은정은 가슴이 답답해져 물었어요. 그래서 그게 밝혀졌다고 해서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말순이 코웃음을 치며 비웃듯 대답했죠. 뭐가 달라지긴. 내 태도가 달라져야지. 그런 집안 딸이면 며느리로서 도리를 해야 할 거 아니니. 맨날 조용히 입 닫고 있으니까 우리가 널 우습게 봤잖아. 이제라도 그 집안 딸답게 행동해라. 말수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당장 사돈어른 만나게 해라. 내가 직접 가서 드릴 말씀이 있어.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아버지는 공과 사가 아주 분명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긴. 우리 손주 교육비며 양육비 지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니니? 그 정도 재력가면 외손주 위해서 빌딩 한 채 정도는 내주시는 게 인지상정이지. 안 그러니? 은정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절대 안 하십니다. 저도 그런 부탁할 생각 전혀 없고요. 안 하시긴 뭘 안 해? 내가 사돈어른 앞에 가서 직접 무릎이라도 꿇으면 들어주실 거야. 나 우리 집안대를 이은 손주 할머니라고. 은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제가 절대 허락 못합니다. 뭐가 안 돼? 내가 뭔데 시어머니 앞길을 막아? 너 지금 어디서 감히 대드는 거야?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며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산모들이 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순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은정아, 좋게 말할 때 말 들어. 장인어른 전화번호 내놔. 내가 안 하면 내가 직접 하겠다니까? 어머님, 제 아버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더 이상 저희 아빠 끌어들이지 마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 단호함에 말수는 분을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침대에 확 내팽개쳤죠. 좋아. 내가 끝까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너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가자, 선영아. 말수는 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갔고 선영은 옳게 정말 너무하네라며 혀를 차고 뒤따라갔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 은정은 창밖의 차가운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에게 은정은 가족이 아니라 뜯어낼 것이 많은 먹잇감일 뿐이었죠. 돈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지 은정은 뼈저리게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은정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조리원 침대에 누워 욱신거리는 허리를 달래며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휴대폰은 무자비하게 울려댔죠. 첫 번째로 걸려온 전화는 시댁 고모였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겨우 목소리 한번 듣던 분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죠. 은정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고모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은정 씨, 저 정훈이 고모예요.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도저히 궁금해서 잠이 안 와서 그래.
사돈 어른이 사업 크게 하신다면서? 그게 정말 사실이야? 고모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흥분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은정은 몸이 너무 무거워 대답조차 힘들었지만 예의를 갖췄죠. 네, 회사 경영하십니다. 어머, 그런데 왜 결혼할 때 한마디도 없었어? 우리 정훈이가 알았으면 대우가 완전 달랐을 텐데 은정 씨 참 무섭네. 그걸 싹 숨기고 들어와? 숨긴 게 아니라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가 없다니. 그 정도 집안이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미리 알리고 예우를 갖춰야 하는 거 아니야? 정훈이가 기죽어 살았던 거 생각하면 내가 다 속이 상해. 고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은정을 비난하기에 바빴고 은정은 힘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큰아버지의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은정아, 나 큰아버지다. 오늘 말순이한테 들었는데 장인어른이 이 지역에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며? 그냥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그냥은 무슨, 이 지역에서 제일 큰 회사 회장님이라며?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숨겼어? 우리가 우습게 보였나 보지? 큰아버지는 다짜고짜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절망감을 느꼈죠. 숨긴 게 아닙니다, 큰아버님. 그럼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까맣게 몰랐잖아. 그게 속인 거지 뭐야. 너 참 영악하구나. 은정은 또다시 사과를 해야만 했어요.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산모에게 쏟아지는 건 축하가 아니라 왜 더 빨리 돈 냄새를 맡게 해주지 않았냐는 질타뿐이었죠. 1시간 뒤 정훈이 상기된 얼굴로 조리원 방에 들어왔어요. 그는 은정의 안색을 살피기는커녕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은정아, 전화 많이 받았지? 미안해. 누나가 가족 단톡방에 장인어른 기사를 올렸나 봐. 내가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퍼졌더라고.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애 낳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친척들한테 취조당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 당신이 좀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정우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슬쩍 본론을 꺼냈어요. 알아, 나도 미안해. 근데 엄마가 당신이랑 직접 얘기 좀 하고 싶대. 아까 있었던 일 오해 풀고 싶다고 하시니까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무슨 오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은정의 목소리가 떨리자 정우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왔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는 거야. 장인어른 회사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지원 계획은 있는지, 그런 거 있잖아. 은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정훈을 빤히 쳐다봤어요. 지금 나한테 조사하는 거야?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돼? 조사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그렇지. 가족 사이에 그 정도는 공유할 수 있잖아. 궁금하면 나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왜 당신 뒤에 숨어서 사람을 괴롭히냐고. 은정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자 침대 옆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훈이 당황해서 아기를 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은정은 매섭게 그 손을 쳐내며 아기를 품에 안았죠. 당신 지금 당장 나가. 나 지금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아니, 소름 돋아. 은정아, 우리 대화로 풀어야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보긴 했어? 나가라고. 당장 나가. 결국 정우는 쫓겨나듯 방을 나갔고 은정은 울음 섞인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달랬어요.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 말순이
다시 조리원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선영 없이 혼자였는데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 연기를 하고 있었죠. 은정아, 어제는 내가 좀 흥분했어. 미안하다. 몸은 좀 어떠니? 말수는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은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정은 슬며시 손을 뺐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래, 우리 이제 오해 다 풀고 솔직해지자.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 사돈어른 회사가 직원만 몇백 명 된다던데 정확히 규모가 어떻게 돼? 잘 모릅니다. 저는 관심 없어요. 모른다고? 딸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너 혹시 나한테까지 거짓말하는 거니? 말순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아버지 사업 일에 관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버님도 그걸 원하시고요. 관여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숨기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입을 꾹 다물어? 너 정말 발칙하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찔렀어요. 은정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죠. 숨기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럼 왜 대답을 제대로 못해? 딸이면 당연히 집안 재산 규모 정도는 꿰고 있어야지. 그게 부모에 대한 예의 아니야? 제가 왜 어머님한테 저희 친정 재산 내역을 일일이 보고해야 합니까? 그게 며느리의 의무인가요? 보고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당연히 공유해야지. 우리가 남이니? 말순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자 은정의 눈에서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가족이면 산모 몸 상태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애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머님은 제 얼굴 보자마자 돈 얘기, 회사 규모 얘기만 하셨잖아요. 제가 사람으로 보이긴 하세요? 은정의 사자 후에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산모들과 간호사들이 멈춰서서 이 방을 쳐다봤어요.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시어머니한테?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어머님은 저한테 괜찮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냐고요. 그건 당연히 병원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너 지금 어디서 유세야? 당연히 괜찮다고요? 출산이 무슨 손톱 깎는 일인 줄 아세요? 온몸의 뼈가 다 벌어졌는데 돈 얘기만 하는 어머님이 제정신이냐고요. 말수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입술을 꽉 깨물며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좋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나도 다 방법이 있어. 두고 봐라. 내가 언제까지 그 기세로 버티나. 말수는 도끼 서린 눈빛을 남기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갔어요. 은정은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아 후들거리는 다리를 감싸쥐었죠.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시기에 은정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난도질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결심했어요. 이 약해진 틈을 타 자신을 짓밟으려는 저들에게 절대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조각의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고 말이죠.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조리원의 밤은 차갑고도 고요했어요. 낮 동안 쏟아졌던 비난과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은정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은정은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노트북을 켰어요. 가장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수년간의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훑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매달 일정한 날짜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찍혀 있었어요.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아버지가 은정의 자립과 품위를 위해 보내주신 소중한 돈이었죠. 은정은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수십 장의 캡처본이 쌓여갔죠.
송금인 명의와 날짜, 그리고 금액이 선명하게 찍힌 이 자료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저들의 탐욕을 잠재울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 정훈이 조리원으로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어색하게 들린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죠. 정훈은 은정의 눈치를 보며 탁자 위에 죽을 내려놓았어요. 은정아,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여기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 사왔으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 정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은정은 그 진심을 믿지 않았어요. 은정은 죽을 받으면서 차분한 어조로 물었죠. 고마워. 근데 나 당신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정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진지해? 우리 결혼한 게 정확히 언제지? 당신 기억하고 있어? 그걸 왜 물어? 2020년 2월이잖아. 우리 결혼 기념일도 안 지났는데 왜 갑자기 날짜를 확인해? 정훈의 대답에 은정은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내가 친정에서 매달 500만 원씩 받기 시작한 게 그 전부터라는 거 당신도 알고 있었지? 맞지? 정훈은 당황한 듯 멈칫하며 시선을 회피했어요. 그건 왜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아침부터 돈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답만 해줘. 내 말이 맞냐고 묻잖아. 맞아. 결혼 전부터 받고 있었던 거 나도 대충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은정은 덮어두었던 노트북을 열어 정훈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송금 내역이 빼곡한 화면을 보며 정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어. 우리가 결혼하기 1년도 더 전부터 아빠가 나한테 주신 돈이야. 정훈은 침을 꼴깍 삼키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걸 왜 일일이 캡처까지 한 거야? 당신 정말 무섭게 왜 이래? 이거 혹시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정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가득 실렸어요. 은정은 담담하게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님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니까 나도 나를 지킬 준비는 해놔야 할 것 같더라고. 은정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좀 심하시긴 해도 다 우리 잘 되라고 애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엄마랑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정훈은 또다시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은정을 압박했어요. 애 위해서라고? 애 위해서라면 왜 내 개인 통장을 어머님이 관리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당신이 아직 젊고 큰 돈을 관리해 본 적 없으니까 혹시라도 함부로 쓸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엄마가 당신 돈을 탐내서 그러겠어? 함부로라니.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왜 그게 함부로가 되는 거야? 당신이나 어머님이 이 돈에 보탠 거 단 1원이라도 있어? 은정의 차가운 질문에 정훈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은정아,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에는 순하고 착하더니 애 낳고 나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독해졌어?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야. 계속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으면 내 아이까지 저 탐욕스러운 손길에 휘둘리게 될 테니까. 은정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을 뒤로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날 오후 신우이 선영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은정은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곧바로 날 선 문자가 날아왔죠. 올케 언니, 전화 좀 받으시죠? 지금 엄마가 언니 태도 때문에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받으세요. 은정은 문자를 읽고도 차갑게 무시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시어머니 말순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이번에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은정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순의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은정아, 너 왜 사람 전화를 무시해? 너 지금 조리원에 있다고 시어머니가 웃습니까? 아기 돌보느라 바빴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그래, 길게 말 안 하마. 내일 퇴원하고 나서 곧장 우리 집으로 와라. 할 얘기 아주 많으니까. 무슨 얘기 말씀이세요? 통장 관리 건이야. 내가 말했지? 우리 손주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도장이랑 통장 다 나한테 넘기라고. 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돈 불려줄 테니까 너는 입 닫고 시키는 대로만 해. 말순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통치자처럼 오만했어요. 은정은 휴대폰을 꽉 쥐며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왜 제 개인 자산을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너 혼자 쓰면 나중에 그 큰돈이 어디로 새나갈지 어떻게 알아? 결혼 전까지 네 친정 부모 돈 받아 쓰던 애가 돈 무서운 줄을 알겠니? 다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야. 말순의 비아냥거리는 투에 은정은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받는 돈은 결혼 전부터 제 앞으로 나오던 생활비입니다. 출산하고 생긴 돈도 아니고 시댁과는 더더욱 상관없는 돈이에요. 뭐가 상관이 없어. 내가 이제 우리 집 며느리고 우리 손주를 키우는데 시집 온 여자가 무슨 내 돈을 따져? 시집 오면 몸도 마음도 내 재산도 다 이 집안 공용인 거야. 알겠니? 말순이 소리를 지르자 은정은 서늘하게 대꾸했죠. 안 됩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돈을 어머님께 맡기는 일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버릇 없는 것이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냐? 너희 친정회장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디? 아버지는 저를 사람답게 키우셨지. 남의 돈 탐내는 사람 앞에서 기죽으라고 키우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제 돈 탐내지 마세요. 전화를 끊겠습니다. 은정은 고함을 지르는 말순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은 은정의 손은 떨리지 않았죠. 은정은 다시 노트북을 켜서 2019년 결혼 전에 아버지와 작성했던 생활비 지원 및 자산관리 합의서 파일을 찾아냈어요. 거기에는 매달 지급되는 돈이 은정의 독립적인 생활비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었죠. 은정은 그 문서까지 캡처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당신들이 건드린 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걸 곧 알게 해줄게. 은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리원 퇴원을 이틀 앞둔 오후였어요. 그런데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말순이 시누이 선영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어요. 은정아, 우리 이제 제대로 정리 좀 하고 가자. 애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만 생기지 않겠니? 오늘 확실하게 매듭을 짓자고.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압박이 실려 있었어요. 은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님을 응시하며 물었죠. 무슨 얘기를 더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그 500만 원 말이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그거 우리 정훈이 아들, 그러니까 내 손주 낳고 나서 장인어른이 특별히 주시기 시작한 거 맞지? 출산 축하금 같은 거 아니냐고. 말순의 질문에 은정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 돈은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친정에서 꾸준히 받아오던 겁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선영이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어요. 결혼 전이라고요? 어머, 올케. 부부 사이에 그런 큰 돈이 오가는 걸 숨겼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남편에게 일일이 보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활비니까요.
은정의 당당한 태도에 선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생활비 500만 원을 혼자 쓴다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상식이에요? 엄마, 이거 봐요. 아무래도 올케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출산하고 나서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말을 맞춘 거 아닐까요? 선영의 도발에 말순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바꿨어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처음에는 출산 후에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결혼 전부터라고 우기니? 너 지금 우리 손주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 내가 꿀꺽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은정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옆에 두었던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죠.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은행 송금 내역을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2019년 3월부터 찍힌 내역이에요. 날짜랑 금액, 입금자 명의까지 선명하게 다 나와 있죠? 화면 속 빼곡한 기록들을 본 말순과 선영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어요. 2019년이라는 숫자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선영이 당황한 듯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네. 2019년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야?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은정의 말에 말수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으나 곧바로 눈을 부라리며 다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럼 정훈이는 왜 몰랐냐고. 내 남편까지 속여가면서 그 돈을 모은 이유가 뭐야? 너 혹시 딴 주머니 차고 나중에 우리 아들 뒤통수 치려고 그랬던 거니? 숨긴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라고요. 결혼할 때 제가 제 자산을 일일이 다 공개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은정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한 쪽은 말순과 선영이었죠. 선영이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이거 출산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데? 말수는 자신의 주장이 꺾이자 갑자기 버럭 화를 냈어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지금 이 애가 누구 엄마니? 우리 집 손주 엄마 아니야. 그럼 친정에서 주는 돈도 당연히 우리 집안을 위해, 우리 손주를 위해 써야 하는 게 마땅한 거지. 시집을 왔으면 내 몸도 내 재산도 다 이 집안 공용인 거야. 그건 어머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은정의 단호한 거절에 말수는 이제 이성조차 잃은 듯 소리를 질러댔어요. 판단은 무슨,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야. 내가 감히 어디서 토를 달아? 어머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위해 모아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집안 돈이라고 하시네요.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제 돈을 가져가시려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정의 송곳 같은 질문에 말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억지를 부렸어요. 뭐든 상관없어. 어쨌든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게 핵심이야. 내가 그 큰 돈을 쥐고 있으면 헛바람만 들어서 우리 아들 무시할 게 뻔한데 내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겠니? 옆에 있던 선영이 황급히 말순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조리원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이 방에 꽂혀 있었거든요. 엄마, 진정하세요. 여기 남들 다 보잖아요. 일단 좀 앉으세요. 진정은 무슨, 저 발칙한 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말순의 고함에 은정은 차분하게 되물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했나요? 저는 그저 제 개인적인 권리를 지키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권리? 며느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 시집 왔으면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시어머니 말씀 잘 듣는 게 권리고 의무지.
어디서 감히 내 돈 타령이야. 말순의 비상식적인 발언에 은정은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 돈을 제가 관리할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계속 제 돈을 탐내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탐을 냈어. 관리해준다고 했지. 내가 함부로 돈 써서 집안 망칠까봐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 아니야. 함부로 썼다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 때문에 사고 친 적 있나요? 오히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 관리가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은정의 말에 말수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삿대질을 해댔어요. 아직 안 썼어도 앞으로 쓸 거잖아. 저 고집 피우는 것 좀 봐.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선영도 옆에서 거들며 은정을 몰아세웠죠. 옳게 솔직히 말해요. 그 돈 지금까지 다 어디 썼어요? 5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좀 대보라고요. 제 옷 사고 부모님 선물 사고 생활용품 사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했고요. 500을 그런데 다 썼다고? 저축은 또 얼마나 했는데? 우리가 가족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선영의 무례한 질문에 은정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저축에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사생활을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은정의 단호한 태도에 말수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좋아. 내가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우리 정훈이한테 직접 말해서 단판을 지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시어머니 무시하고 친정 돈 믿고 유세 부리는 아내랑 계속 살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무심하자. 시어머니 말을 이렇게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이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가자, 선영아. 저런 독한 애랑 더 말 섞어봐야 우리 입만 아프다. 말순과 선영은 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갔어요.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은정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죠. 조리원 마지막 날 아침 은정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야. 은정아. 몸은 좀 어때?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아빠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말해봐. 매달 보내주시는 돈 있잖아요. 그거 공식 문서로 남겨주실 수 있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일 있니? 시댁에서 그 돈을 아이 돈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대요. 뭐?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결혼 전부터 받았다는 증거는 있는데 명확하게 성격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았어. 오늘 안으로 보내줄게. 변호사 통해서 정리할게. 고마워요, 아빠. 은정아,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네, 아빠. 전화를 끊자마자 정훈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은정아, 엄마한테 전화 왔어. 장인어른한테 직접 연락하신대. 그래요? 연락하시라고 하세요.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뭐? 연락하라고? 내가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정리하려고요. 정리는 무슨 장인어른 모시고 싸우게 생겼잖아. 정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이에요. 어머님이 궁금해하시니까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은정아, 제발 이러지 마. 나 정말 중간에서 미칠 것 같아. 중간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제 편이어야죠. 은정이 정훈을 똑바로 봤어요. 그건 알지만 뭐예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어머님이 제 통장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오후 2시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문서 보냈다. 확인해봐라. 은정은 이메일을 열었어요. 법률사무소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가 있었죠. 생활비 지원 확인서. 본인 김도연은 딸 김은정에게 2019년 3월부터 매월 5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금액은 딸의 개인 생활비로 지원되는 것이며 결혼 및 출산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온 금액입니다. 은정은 문서를 캡처해서 정훈에게 보냈어요. 이거 어머님한테 보여드리세요. 은정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니요?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요. 엄마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어머님은 제 체면 생각하셨나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1시간 뒤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정은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당장 전화해. 이게 뭐야? 은정은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곧이어 말순이 조리원으로 달려왔어요. 선영도 함께였죠. 은정아, 이게 무슨 짓이야? 말순이 문을 벌컥 열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목소리 낮춰주세요. 낮추긴 뭘 낮춰. 사돈 어른한테까지 문서를 받아?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어머님이 궁금해하셔서 확인해드린 겁니다. 확인이 아니라 망신이잖아. 우리가 며느리 돈 뺏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제 권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은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선영이 끼어들었죠. 옳게.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문서까지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다니. 필요하니까 보낸 겁니다. 필요는 무슨,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려는 겁니다. 명확하게요? 그럼 이제 뭐예요? 그 돈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선영이 따지듯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은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은정아, 지금 나한테 선 긋는 거야? 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선을 확인하는 겁니다. 원래 있던 선이라니. 제 돈은 제 겁니다. 어머님이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개입이라니. 나 시어머니야. 손주 할머니고. 그래도 제 돈은 관리하실 수 없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이. 말순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은정은 전혀 피하지 않았죠. 때리세요. 그러면 더 명확해지니까. 은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말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선영이 급히 엄마 팔을 잡았죠. 엄마, 안 돼요. 여기 CCTV 있어요. 말순은 손을 내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죠.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 우리 정훈이는 내 편이니까. 그건 남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은정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말순과 선영이 나갔어요. 은정은 아기를 안았어요. 가장 조용한 사람이 판을 끝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1달이 지났어요. 은정은 아기를 재우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만이었어요. 은정은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손주 얼굴이나 보러 가도 되냐? 은정은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삭제했죠. 정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은정아, 엄마가 또 전화하셨어. 손주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요가 뭐야? 대답 좀 해줘야지.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은정은 아기 우유를 데우면서 물었어요. 그냥 오시라고 하든지. 싫은데요. 은정아, 엄마도 할머니잖아.
할머니면 손주만 보러 오셔야죠. 제 돈 얘기는 안 하셔야 하고요. 은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건 이제 안 하실 거야. 문서도 받았잖아. 안 하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정말 오고 싶어 하시면 사과 먼저 받아요.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요. 사과? 네. 제 돈을 함부로 관리하겠다고 한 것, 제 친정을 재벌이라고 소문낸 것, 산모인 저를 조사 대상처럼 대한 것, 전부 사과받고 싶네요. 은정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엄마도 손주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손주 생각이면 산모 몸 상태부터 걱정하셔야죠.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정은 이번엔 받았죠. 옳게 나야. 네, 무슨 일이세요? 조카 보러 가도 돼? 저는 괜찮은데 통장 관리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은정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 그거 엄마가 좀 오버하신 거야. 옳게도 이해해줘. 오버가 아니라 제 권리를 침해하신 거예요. 권리는 또 무슨. 그냥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죠. 선영은 여전히 가볍게 넘기려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옳게, 왜 이렇게 딱딱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참았던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참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이제 안 참으려고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분들도 조심하세요. 조심은 무슨.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죠. 일주일 뒤 말순이 선영과 함께 집 앞까지 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은정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은정아, 나야. 문 열어. 말순이 소리쳤어요. 은정은 아기를 안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죠. 옳게. 우리 그냥 아기 얼굴만 보러 온 거야. 선영도 소리쳤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1시간 뒤 두 사람은 그냥 돌아갔어요. 정훈이 퇴근하고 와서 화를 냈어요. 은정아, 엄마가 집 앞까지 오셨는데 왜 문을 안 열어줬어? 사과 없이는 안 돼요. 사과는 무슨.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모르시면 생각해 보세요. 은정은 아기 기저귀를 갈면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 완전히 변했어. 예전 은정이 어디 갔어?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랬어요. 여보가 몰랐던 거죠.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말순에게서 연락은 뚝 끊어졌죠. 대신 친척들을 통해서 소문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싸가지가 없대. 재벌 친정 믿고 시어머니를 무시한대. 애 보여주지도 않는데. 은정은 그 소문들을 듣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정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은정아, 엄마가 정말 사과하면 용서할 거야?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글쎄, 엄마 성격상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답은 나왔네요. 은정은 아기를 안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근데 은정아, 너 후회 안 해? 이렇게까지 해서. 후회요? 전혀 안 해요. 가족끼리 이렇게 멀어져도 원래부터 가족 같지 않았어요. 은정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2달 뒤 명절이 다가왔어요. 말순에게서 문자가 왔죠. 명절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은정은 답장을 보냈어요. 사과 먼저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잘못했잖아. 은정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차단했죠. 명절 당일 정훈이 혼자 시댁에 갔어요. 은정은 친정에 갔죠. 딸 힘들었지? 아버지 도연이 은정을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아빠. 시댁하고는 어떻게 됐니?
연락 안 해요. 제가 차단했거든요. 그래, 잘했어. 내가 참을 필요 없어.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매달 보내주시는 돈 계속 받아도 돼요? 당연하지. 그건 원래 내 생활비야.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 고마워요. 은정은 아버지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울었어요. 시댁에서는 말순이 정훈에게 따졌어요. 은정이는 왜 안 왔어? 안 온대요. 안 온다니. 명절인데 엄마가 사과하면 온다고 했어요. 사과는 무슨,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순은 끝까지 자기 정당화만 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기를 재웠죠. 휴대폰에 정훈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은정은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내 삶에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였죠.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용했어요. 평온했죠. 이제 설명하지 않는 삶이 시작됐어요.